안녕하세요. 축구 타는 남자 야진입니다. 2021 K리그 1 2라운드 경기에서 FC 서울과 수원FC가 맞붙었습니다. 서울은 유기적인 조직력을 바탕으로 3대0의 완승을 이끌어냈는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기성용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기성용은 본인의 장기인 패스 능력을 마음껏 뽐내며 수원을 괴롭혔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수원이 기성용을 앞세운 서울을 막기 힘들었던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포메이션입니다. 서울은 팔로세비치, 오스마르, 기성용이 모두 나서는 중원 조합을 선보였고, 수원은 이기혁, 조상준 2명의 U22 자원을 모두 선발 출전시켰죠. 수원의 수비 컨셉은 명료했습니다. 4-4-2 두 줄 수비를 통해 상대의 강점인 중원을 옥죄겠다는 것이었죠. 바로 이 지역을 상대에게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그럴만도 한 게 리그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평가받는 오스마르, 지난 시즌 최고의 공격형 미드필더였던 팔로세비치, 그리고 두 말이 필요 없는 기성용의 조합은 이름값만으로 리그 내에서도 어나더 클래스임이 분명하죠. 이들에게 중원을 내준다면 쉽게 막아낼 수 있는 K리그 팀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수원은 이렇게 두 줄 수비를 통해 서울이 중원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잘 보였고, 전방의 두 명 역시 서울의 후방 빌드업을 견제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서울의 공격 방식은 어땠을까요? 우선 중앙으로 좁혀선 좌우 윙포워드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들은 박주영과 약속된 움직임을 통해 찬스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박주영이 공을 받으러 내려오는 순간 동시에 조영욱은 뒤로 침투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뿐만 아니라 좁혀선 공격수들은 라인을 좁게 형성한 수원의 풀백들을 묶어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풀백이 이렇게 높게 전진하는데 이 공간에서 찬스가 발생하죠. 만약에 풀백이 이들을 막기 위해 간격이 벌어진다면 곧바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상당히 잘 조직된 박진섭 감독의 부분 전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라볼피아나 전술입니다. 이렇게 센터백이 벌려서고 기성용이 내려가면서 후방을 3명이 형성하게 되죠. 때로는 이렇게 오스마르가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얻게 되는 이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대 포워드 2명의 압박을 상대로 후방에서 수적인 우위를 가져갑니다. 이로 인해 보다 안정적인 빌드업이 가능해지죠. 또 한 가지는 풀백들의 공격적인 활용입니다. 풀백들은 수비 부담을 덜고 앞서 얘기했듯이 높은 오버래핑이 가능해지죠. 팔로세비치는 밑으로 자유롭게 내려오면서 기성용과 오스마르를 도와 볼을 전진시키는 데 힘썼습니다. 기성용과 오스마르에게 가해지는 압박을 분산시켜준 셈이죠. 그리고 기성용은 이 위치에서 자유롭게 패스를 찔러주며 본인의 장기를 발휘했는데요. 기성용이 이날 보여준 패스는 좁게 두 줄 수비를 형성한 팀을 공략할 수 있는 아주 정석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원의 구조상 허점을 보일 수밖에 없는 위치로 정확하게 택배를 보냈죠. 이쯤에서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던 왜 기성용에게 압박을 가하지 않는지에 대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원의 목적은 저 높은 위치에서 공을 뺏는 게 아닙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수원은 서울의 공격이 중앙으로 들어오지 못하기만 하면 성공인 셈이죠. 이 장면처럼 기성용이 오스마르나 팔로세비치에게 쉽게 연결하지 못하도록 항상 수원 중원의 한 명이 따라 나와 압박을 합니다. 이 지점에서 공격을 시작하기 못하게 막는다면 수원은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측면이 헐거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상식적으로 측면으로 보내는 롱패스의 성공률은 짧은 패스보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공을 길게 보내면 공이 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비 대응은 다시 갖추면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측면을 내주고 중앙을 틀어막는 수원의 이러한 선택은 나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식을 파괴한 게 바로 기성용의 패스였죠. 적어도 기성용의 이 패스만큼은 월드클래스라고 해도 무방한데, 좌우로 전환하는 패스라던가 골로 연결됐던 긴 패스들이 말도 안 되게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수원으로서는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답답함을 못 이기고 기성용에게 압박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기성용은 롱패스뿐만 아니라 짧은 패스도 잘하는 선수입니다. 후방에서 넉넉한 숫자를 구성한 서울이 짧은 패스를 돌리면 수원의 체력만 뺏는 셈이죠. 게다가 기성용은 탈압박 능력까지 갖고 있는데, 가뿐히 압박을 벗어난 후 오히려 상대 수비 라인이 흐트러진 틈을 타 중앙에서 공격을 만들어 나가기 좋은 상황이 나오죠. 이는 수원이 이번 경기에서 가장 경계했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기성용을 막으려고 덤벼들다가 팔로세비치한테 공간을 내준다는 얘기죠. 수원은 기성용의 존재로 인해 딜레마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압박을 하자니 원래의 계획이었던 두 줄 수비를 통한 중원 방어가 무너지고, 그냥 냅두자니 뻥뻥 정확하게 차버리고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선수 하나의 존재가 팀 전술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서울과 수원FC의 경기였습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수원이 준비한 것은 두 줄 수비를 통한 중원 장악이었다. 하지만 기성용은 말도 안 되는 롱패스로 이를 무너뜨렸다. 기성용의 공을 뺏으려고 덤벼들자니 애초 계획한 수비 전술이 무너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